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매수, 매도, 맥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그렇고요. 저항을 받았다라는 개념이라든가 지지를 받았다라는 개념, 여기가 눌림목이다, 여기가 맥점이다, 여기가 타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항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여기가 눌림목이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라고 설명을 한다든가,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라고 설명을 한다든가, 여기가 매도 타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다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신뢰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것은 왜 거기가 타점인지, 왜 거기가 맥점인지, 무슨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눌림목이 뭐고 맥점이 뭐고 타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오면서 들어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과 하락이 무엇인지, 저점과 고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봉과 음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가정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 이거 누구나 아시는 내용이긴 하죠. 그래도 한번 가정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저점이 올라가면 상승이다. 아, 그렇네.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이다. 아, 그렇네.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놈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다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저점은 무조건 양봉이더라, 고점은 무조건 음봉이더라.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시세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려면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고점도 시세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려면 여기서 매도세가 출현하기 때문에 음봉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긴 한데 한 뭐 99%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걸 아예 가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란 말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내용인데요. 양봉 후에 양봉이 출현할 확률이 음봉 다음에 양봉이 출현할 확률보다 높은 것 같다. 통계적인 제가 어떤 수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떠한 양봉이 나오려면 이전에 양봉이 있었어야 사람들이 더 올라갈 줄 알고 매수세가 붙기 마련이죠. 시세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양봉이 출현할 확률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실제로 차트를 보고 있어도 그러한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음봉 다음에 음봉이 출현할 확률이 양봉 다음에 음봉이 출현할 확률보다 높더라. 한번 내려가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매도세에 동참하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세에 동참할 확률은 조금 더 낮더라. 통계적인 결과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왜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이죠. 요거요. 이게 그 유명한 쌍바닥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하락이죠. 그죠? 이게 그 유명한 쌍봉인데요. 지나고 보면 예뻐 보여요. 이건 다 지나고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예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할 때 있어서는 지나간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승과 하락의 정의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 저점을 만들고 시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주목을 하고 있다가 올라가면 그것이 상승이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 전저점을 이탈해버리면 그건 상승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고점을 만들고 얘가 올라가면 주목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 고점을 해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해치지 않는 동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기본적인 정의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언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언제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전 저점을 해치지 않았을 때 주목을 해야 되고 전 고점을 해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정을 가지고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저점이 높아지면 매수하고 고점이 낮아지면 매도하라 라는 우리가 문구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놈도 이거 똑같은 소리 하네. 또 뭐 말도 안 되는 또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얘기를 하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이 아주 말만 번지르르 하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저점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이미 늦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늦었잖아. 여기서 매수하면 늦었잖아. 매수해도 저는 시세가 날 것 같긴 한데요. 왜? 이미 늦었다는 사실에 저도 동감을 해요. 이미 지나간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라는 비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저도 일견 동감합니다. 저도 그것에 문제의식을 가졌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고점이 낮아지고 나서 여기 매도하면 야 이거 너 지나간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이미 늦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점이 멀어져 버리면 이렇게 손절폭이 커져 버리니까 이미 늦었다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점이 올라갈 거야. 여기에서 고점이 낮아질 거야. 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의 정의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점과 고점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죠? 시세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올라가려면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되고 즉 저점은 양봉이고 고점은 음봉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시세가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온다. 내려오다가 이 시세가 돌아 나가려면 물론 아주 극히 일부의 예외로는 갭상승을 하면서 계속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가능하긴 한데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무시하도록 하고요. 저의 가정에 따라서 여기에서 시세가 올라가려면 지우개가 나왔네. 시세가 여기서 올라가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점이 되려면 시세가 올라오다가 갭 하락 양봉이 나오면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논하지 않고요. 여기서 어떻게든 음봉이 나와야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 뒷상황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점 중에 하나는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점 중에 하나는 양봉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어찌됐든 우리가 저점을 잡고 싶다면 양봉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점을 잡고 싶다면 음봉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보면 전저점보다 높은 양봉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전 고점보다 낮은 음봉에서 매도하라.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조금 문제가 많은 말인데요. 전 저점보다 높은 양봉이 한두 개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 저점보다 시세가 높아진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양봉이 여기도 나오고 양봉이 여러 개 나오는데 너 지금 어디 양봉을 얘기하는 거니? 그리고 이렇게 전 고점보다 낮은 음봉이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는데 너 어디 지금 음봉을 얘기하는 거니? 결국은 어떤 봉인지를 특정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논의를 진전시키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더 가져옵니다. 즉 양봉과 음봉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양봉, 즉 매수를 우리가 하는 것은 양봉을 기대하는 것이죠. 양봉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미래의 양봉이 나오길 기대한다면 전에 음봉이 나온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양봉 전에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 더 좋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통계적인 결과는 없습니다만 왼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아야 미래의 매수세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음봉이 나오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예측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에 이렇게 음봉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우리가 매도하는 것인데, 역시나 그 전에 음봉이 있었다면 미래에 이런 게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음봉 전에 양봉이 있다면 음봉이 나타날 확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에와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매도세가 보여졌어야 그 다음 매도를 사람들이 동참하지, 뭔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역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면, 전 저점보다 높은 첫 양봉에서 매수하고, 즉 음봉 다음에 나오는 양봉에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고점보다 낮은 음봉, 그러니까 양봉 다음에 나오는 첫 음봉에서 매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좀 많이 구체화가 됐죠. 하지만 이것에도 약간의 문제가 따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 네가 첫 양봉이라고 하는 것이 음봉이 한 개라도 나오고 나서 나온 양봉이라는 의미니?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야,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온다면 그 양봉은 무조건 다 되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봉이면 되는 거야? 혹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면, 야, 너 그러면 이 음봉이면 된다는 거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는 의미는 제 자신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음봉이 한 개라도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그것이 첫 양봉이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양봉이 한 개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음봉은 첫 음봉이니? 라는 질문이요. 조금 더 어떤 봉인지 우리가 특정해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조금 말이 복잡해지겠지만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시다. 음봉으로 이제 시세가 내려올 테니까요. 음봉으로 시세가 음봉으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일반적인 얘기에 가까운데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양봉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첫 양봉이잖아요. 지금 음봉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할래?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말한 것에 따르면 여기서도 매수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음봉이 하나만 나온 상황에서 양봉이 나올 때는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긴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 음봉이 충분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음봉이 줄줄이 나오다가 양봉이 나올 때는 오히려 양봉을 좀 더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음봉이 하나 나오고서는 양봉이 나올 때는 조금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통계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양봉이 뻥뻥뻥뻥뻥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면 야, 이거 첫 음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아이고 너무 크게 나왔다. 예,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시세가 돌아 나오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음봉인데요. 만약에 음봉이 나오다가 시세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나오고 다시 음봉이 나올 경우 말입니다. 이것도 첫 음봉 아니냐? 야, 이것도 첫 음봉 아니니? 이게 그러면은 진짜 조정이니? 여기서 해도 연속성이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충분한 조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봉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한데요. 봉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눌림목이나 타점이나 맥점이라는 것은 전 저점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리고 음봉이 2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첫 양봉에서 매수한다. 라는 조건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즉 시세가 이렇게 가는 상황, 여기를 제가 클로즈업 해볼게요. 그러면
전전주보다 높은 상황에서 여긴 뭐 양봉들이 막 출현을 했겠죠. 음봉도 섞여 있겠습니다만 막 양봉들이 출현했을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도 양봉이 섞여는 있을 텐데 음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봉. 음봉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줘야 충분한 조정이고 그 다음에 양봉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내려올 때요. 음양 하면서 내려오면 그게 뭐 의미를 부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봉이 두 개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시세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클로즈업해서 보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양봉이 있을 거예요. 양봉 다음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이 두 개 이상 정도 나오고 나서 나오는 음봉이어야 이게 연속성을 오히려 가질 수 있을 만한 음봉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눌림목이나 타점이나 맥점에 대한 얘기이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상황에서 매수를 언제 할래? 이때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할래? 그 다음에 양. 이때 매수할래. 그 다음에 얘가 꼬꾸라져도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양봉 다음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도 말이죠. 일단 가정에 의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양봉 하면서 올라오다가 양봉이 두 개 이상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음봉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음봉 다음에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두 개 이상 나와야지 조금 충분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개 이상이라고 임의의 조건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서 쓰면 음봉 두 개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에서 매수하기.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점이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추세도 다 봐야겠죠. 그리고 양봉 두 개 이상 나오고 나서 첫 음봉에서 매도하기. 물론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어야겠고 전체적인 추세도 우리가 봐야겠죠. 우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예시나 혹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매수 매도 맥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